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그 출장이라 제가 바로 출장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변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분석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아서 잠깐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합니다. 길게는 못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뉴욕장에서는 단기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오전에 제가 방송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등락폭이 굉장히 심할 거다. 6월 10일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까지는 굉장히 등락이 심할 것이다. 시장이 요동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6월 10일 날 소비자 물가 지표 지수 자체가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변곡점이다 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 어제 뉴욕장에서 크게 등락이 이렇게 심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 시황 뒤편에 분석할 때에 말씀을 좀 드리고, 3일장 기준으로 좀 잠깐 말씀드려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거의 등락이 좀 있었지만 아시아장에서 약간 하락세에 있다가 이 런던장에서 반등을 했어요. 런던장에서 반등을 했는데 바로 뉴욕장 들어서면서 밤사이 엄청난 등락이 있었습니다. 단기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단기 조정을 받았을까?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트로에서 골드는 1892불 92센트, 1g당 60불 86센트, 1kg당 60,861불 36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일 국내 시세는 아직까지 안 나왔고요. 실버는 1트로이 온스당 27불 63센트. 어제 28불대를 27불 78센트까지 98센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아마 등락은 좀 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등락이 심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제 이틀 약 한 이틀 정도를 어떻게 보면 등락이 심한 어떤 장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단기 조정을 받고 우상향 정도로 가지 않겠냐 요렇게 좀 보여지는데, 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어제 런던장에서 반등을 했다가 뉴욕장에서 또 크게 바닥을 한번 찍고 등락이 어제 심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지금 여러 설입니다. 여러 설인데, 정시는 어제 혼조였습니다. 혼조. 그 다음에 달러 지수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혼조를 겪다가 오늘 아침에 조금 반등을 하는 요런 이제 형태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1.538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골드, 선물시장 골드 실버는 단기 조정 똑같습니다.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 부분이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많이 있었는데, 바로 반등을 하고 반응을 끌고 있는 어떤 부분은 아직까지 선물시장의 자금력이 좀 탄탄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게 반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화도 어제 전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하락을 분위기로 지금 흘러갔고, 달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골드 실버가 상승하려면은 달러 인덱스가 89포인트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0.127입니다. 90.127. 오늘 이제 장이 이 달러가 이 강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골드는 1890불대 머무를 것이고, 이것이 조금 하락폭으로 돌아선다고 하면 골드는 1900불대를 뛰어넘을 겁니다. 그런 어떤 내용이 있고요. 오늘 아침 원 환율은 지금 현재 1117원. 어제 이제 밤에 시황이 이렇게 크게 출렁거렸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아주 저점, 5월 초에 저점에 떨어졌던 그 어떤 이 지수 밑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어제 반등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33,450불. 그런데 어제 31,4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31,000불이 무너졌으면 거의 25,000불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행스럽게 31,400불에서 견디고 또 반등을 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2,300불도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저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2,515불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정시, 제일 좌측의 정시, 그 다음에 코인,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상품거래소, 요 지금 4개 축이 서로 지금 눈치 보기를 한다고 해야 됩니까? 견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선상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조세에 빠졌습니다. 특히 한 축으로 그동안에 완전 상승 내리를 달렸던 코인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사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전체적인 그 경제 구조상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폭락으로 내려앉았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정시도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선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이제는 코인 시장도 이제 자본시장 안에서 이렇게 제대로 한 축이 돼서 움직이고, 그것을 시장을 분석하는 데에 당연히 그것은 분석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들을 쭉 지켜봐 보면 제도권 지금 이제 각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뭘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들판에 각 푸른 망나니였다라고 보면 코인 시장이, 이제는 이제 목에 줄을 걸어서 이제 통제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가두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절차를 이제 밟아간다. 즉 뭐냐면은 이 장내로 끄집어 엮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앙정부에서 CBDC를 갖다가 지금 다들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그 테스트가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상적인 그 틀 안으로 들어오는 거의 하나의 과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코인 시장과 골드 시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 제가 분석을 해 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이 선물 시장이라는 매개체가 있고, 한쪽에 코인이 있고 한쪽에 골드가 있어요. 골드 실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완충 캐스팅보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자금이 코인 시장과 왔다 갔다 하면서 상품 거래소까지 지금 영향을 주는 그러한 패턴을 제가 최근에 발견을 좀 해냈어요. 그래서 어제 이 특히 실버 같은 경우에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던 것은 이때에 코인 시장이 등락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선물 시장을 넘어서 바로 상품 거래소 시장까지 영향이 온다라는 게 어젯밤에 여실히 증명이 됐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비트코인이 코인이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니까
골드, 실버, 특히 이제 실버 같은 경우가 이제 반응을 많이 즉각적으로 하는데, 실버가 바로 하락 패턴을 그리면서 지금 이 코인 시장도 굉장히 지금 보합세로 흘러갔고, 실버도 지금 보합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제는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의 15, 16 FOMC 회의를 하는데 테이퍼링을 어떻게 의논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독일의 도이치뱅크에서 또 그 멘트를 했죠. 지금 미국 시장이 그 인플레이션으로 강가를 하다가는 나중에는 호미를 막을 걸 가지고 포크라인 들여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어제 던졌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리 조정이 임박했다. 테이퍼링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키맨이 3명이죠. 옐런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요 세 사람의 멘트를 기준으로 딱 봐보면, 우측에는 옐런 재무부 장관, 중간은 파월 연준 의장, 좌측에는 바이든 대통령. 자, 옐런 재무부 장관은 금리 조정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했죠. 파월 연준은 지금 이 상태는 괜찮다. 정중동.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풀까?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수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번 10일 날, 내일 모레, 내일이죠. 오늘 9일이니까 내일 그 소비자 물가 그 지표 CPI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예. 저번 달에 거의 4% 가까이 나왔죠. 이번 달에 그거보다 더 많이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은 15, 16일 날 FOMC 회의에 무조건 의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다행스럽게 저번 달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테이퍼링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많다.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의도한 어떤 계획대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옐런 재무부 장관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많다. 그럼 빠르게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요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은 돈을 풀고 싶어도 지금 못 푸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은 약간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쪽에 기울은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은 오히려 지금 경기를 더 부양을 시켜가지고 고용률을 높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경기를 더 띄워 올리는, 고용률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쓰고자 한다. 특히 10년 동안 저성장의 기조를 확 바꾸겠다, 어떤 이런 전략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시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옐런 재무부 장관, 파월 연준 의장,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오늘도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옐런 재무부 장관의 금리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말 한마디, 200년 그 금도를 어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에 충격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비트코인은 그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가 오래간만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버렸죠.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사기다. 예. 이런 어떤 내용이 어제
큰 이슈가 됐던 하루였다. 그래서 어제 완전히 코인 시장 자체가 무너질 뻔한 그런 어제 크로키 상태까지 갔다. 예. 뭐 라이트 레프트 아파카트까지 어제 완전 이제 코인 시장인데 다행스럽게 잘 안 무너지고 잘 버틴 것 같아요. 저도 코인이 좀 잘 버텨주기를 바랍니다. 왜?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이 실려 있어야 시장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실시간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또 출장도 있고 이래서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 저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저녁이 내일 저녁 9시에 내일 저녁은 8시 반에 9시에 실시간 방송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일 저녁 9시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일 잘 지켜보시기를 바라고 내일 저녁 9시에 실시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어제 역시 어제처럼 좀 출렁일 가능성 많지만 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장 이후에 조금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새벽에 엄청나게 코인 시장이 급락했다가 지금 안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는 잘 지켜보시고 저도 중간에 출장 중에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중간에 댓글로 한 번씩 상황을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황도 잘 지켜보시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꼭 염두해 주시고 차트에서 눈 떼지 마시고 오늘 잘 시황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9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출장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